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뇌졸중에 대해 거의 잘못 알고 계십니다. 두통이 계속되면 전조다. 어지러우면 좀 쉬면 된다.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진다. 이런 생각들,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이런 말들이 유튜브, 방송, 짧은 클립을 통해 마치 상식처럼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호가 왔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괜찮아졌다는 이유로 그냥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말이 안 나오고 한쪽 몸이 움직이지 않은 채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살릴 수 있었던 뇌세포는 이미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 믿어온 생각을 정확하게 부수기 위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 이유조차 모르게 됩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지러운 날이 많아지고 몸에 힘이 없고 눈꺼풀이 떨리거나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혹시 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이게 뇌졸중 전조는 아닐까? 이 불안한 마음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증상은 뇌졸중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화를 내십니다. 아니, 머리에서 느끼는 증상인데 뇌랑 상관이 없다고요? 네,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머리가 아프면 뇌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아주 특이한 장기입니다. 뇌 자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통의 대부분은 뇌가 아니라 뇌를 둘러싼 구조물, 즉 뇌막, 혈관, 근육에서 오는 통증입니다. 목과 어깨가 굳어서 오는 통증, 스트레스로 혈관이 수축했다 풀리면서 생기는 통증, 수면 부족으로 생기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머리 아프다라는 느낌으로 전달될 뿐입니다. 그래서 몇 달, 몇 년 동안 지속된 두통, 만성적인 어지럼증, 오래된 피로감은 뇌졸중의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건 당신이 둔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뇌졸중이라는 병의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은 어떤 병일까요? 뇌졸중은 서서히 망가지는 병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주 갑작스럽게 뇌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순간적으로 기능이 멈추는 병입니다. 전기가 잘 들어오던 집이 한순간에 정전되는 것과 같습니다. 전선이 조금씩 낙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핵심 키워드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갑자기 몸이 비틀거립니다. 이 갑자기라는 요소가 빠지면 뇌졸중 가능성은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증상이 갑자기 왔는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잠깐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전조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전조 증상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전조 증상은 뭔가 약하게, 슬금슬금 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조 증상은 이미 뇌졸중이 한 번 왔다가 아주 운 좋게 풀린 상태입니다. 혈관이 막혔고, 뇌에 문제가 생겼고, 그런데 우연히 다시 뚫린 겁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과 뇌졸중 증상은 내용이 완전히 같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지금은 사라졌느냐, 아니면 계속 남아있느냐입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돌아왔다. 말이 안 나왔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눈이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인다. 이건 괜찮아진 게 아닙니다. 기회가 한 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사람들은 너무 쉽게 버립니다. 괜찮아졌으니까 병원까지 갈 필요 없지. 응급실 가면 괜히 과잉 진료받는 거 아니야? 조금 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집에서 잠들고 다음날 아침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깨어나는 경우를 병원에서는 너무 자주 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많이들 헷갈려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러우면 대부분 귀 문제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는 귀 안쪽의 평형기관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지럼증이 뇌졸중인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천천히 시작되고 자세에 따라 달라지고 오래 반복된 어지럼, 대부분 귀 문제. 반대로 갑자기 시작되고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하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이상이 동반된다면 이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많이 오해하는 것이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이명입니다. 이명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 대부분은 노화로 인한 청각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청각세포가 예전만큼 일을 못하니까 과도하게 흥분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경학적 증상 없이 이명만 있다고 해서 뇌졸중을 의심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뭘 믿어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 병원에 가야 합니까? 정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긴 신경학적 이상,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질 만큼 갑작스럽다면, 평소와 다르다면, 한쪽으로 치우친 증상이라면 그 순간에는 참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이라는 말 앞에서 인생이 갈라집니다. 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차분하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뇌졸중은 그렇게 급합니까? 왜 병원에서는 계속 시간 얘기만 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는 회복을 기다려주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의 모든 장기가 다 비슷하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다치면 다시 아물고, 간이 손상돼도 다시 자라고, 위나 장도 어느 정도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완전히 다릅니다. 뇌세포는 우리가 태어날 때 한 번 만들어지고 그걸로 평생을 씁니다. 다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갓 태어났을 때가 뇌세포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 이후로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줄어들기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뇌세포는 산소와 혈액이 끊기는 순간부터 버티지 못합니다. 30초, 1분만 지나도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죽은 뇌세포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이 시간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간 안에 오면 아직 살릴 수 있는 뇌가 남아있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담당하던 영역 전체가 한 번에 다 죽는 게 아닙니다. 가운데 혈류가 완전히 끊긴 중심부는 빠르게 죽어갑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코어 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혈류가 부족하긴 하지만 아직 버티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반음형 부위라고 합니다. 치료의 목표는 이 반음형 부위를 살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 반음형 부위도 점점 죽어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죽은 영역이 시간이 갈수록 사방으로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4시간, 5시간, 6시간이 지나면 살릴 수 있는 뇌가 점점 사라집니다. 혈전을 꺼내도 혈관을 다시 열어도 이미 뇌세포가 다 죽어버렸다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 생명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6시간 안에만 가면 치료가 가능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6시간은 마지노선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1시간에 오면 회복 확률이 훨씬 높고 2시간에 오면 장애가 남을 확률이 줄어들고 3시간이 넘어가면 점점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외래로 가서 한번 봐주세요 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뇌졸중 치료는 그날로 끝납니다. 그날, 그 몇 시간 안에 환자의 평생 예후가 거의 결정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증상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외래로 왔어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의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전조 증상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아직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전조 증상은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스스로 별일 아니겠지 하며 버리는 순간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뇌졸중은 운이 나빠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시간을 놓쳤을 때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거의 매일 마주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 환자였습니다.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고, 약은 먹다 말다 했습니다. 큰 병 한 번 없이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말이 조금 어눌해졌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말이 이상해? 본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잠시 후 오른쪽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20, 30분쯤 지나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말도 다시 또렷해졌고 손에도 힘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병원 가보는 게 어때? 그 남성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시간에 응급실 가면 괜히 호들갑 떠는 사람 될 거야. 괜찮아졌잖아. 그리고 그날 밤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깨워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말을 못했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치료의 골든타임이 지나 있었습니다. 뇌 영상에는 넓은 범위의 뇌경색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증상이 왔다가 사라졌을 때 바로 병원에 왔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미 뇌졸중이 온 건가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미 한 번 왔다가 풀린 상태였습니다. 그게 바로 전조 증상입니다. 전조 증상은 아직 괜찮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미 위험하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후반의 여성 환자였습니다. 평소에 당뇨가 있었고 최근 몇 달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강한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걸으려고 했는데 몸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토할 정도는 아니었고 잠시 앉아 있으니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귀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증상이 심해졌고 이번에는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그제야 응급실에 왔지만 이미 뇌간 부위에 뇌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어지럼증만 놓고 보면 귀 질환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지럼증과 함께 걷기 어려움, 말의 변화,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어지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설마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의사에게는 가장 아픈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설마의 순간이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전조 증상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경고 없이 바로 큰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이 있었다면 그건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멈춰라. 지금 병원으로 가라. 이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다음에는 돌아올 수 없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조 증상을 겪고도
병원에 오지 않은 건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운을 다 써버린 것이다. 조금 강한 표현이지만 현장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보다 정확한 말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셨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니라 각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위험한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의가 오히려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행동들 대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누구나 당황하면 뭔가라도 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뇌졸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용기란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손을 따는 행동.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보면 바늘부터 찾습니다. 손끝을 따서 피를 내면 뇌로 피가 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뇌졸중은 손과 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세포가 손상된 문제입니다. 손가락에서 피를 낸다고 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염 위험만 높아집니다. 두 번째, 팔다리를 세게 주무르는 행동. 혈액이 안 도는 것 같아서 팔다리를 주무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안 도는 곳은 팔다리가 아니라 뇌입니다. 팔다리를 주무르는 행위는 뇌혈관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통증과 스트레스만 추가할 뿐입니다. 세 번째, 약이나 음식을 먹이는 행동. 우황정심원, 한약, 물, 심지어 밥이나 죽을 먹이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오면 삼킴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의식이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기도로 흡인될 위험이 큽니다. 흡인성 폐렴은 뇌졸중 환자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좋은 약이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켜보다가 결정하겠다는 생각. 조금 더 지켜보자. 아침에 나아지면 괜찮겠지. 이 판단이 가장 많은 후회를 남깁니다. 뇌졸중 치료는 시간과 싸움입니다. 지켜보는 동안 뇌세포는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119에 먼저 전화하십시오. 병원을 고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를 직접 운전하려 하지 마십시오. 119는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고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환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환자가 토할 것 같아 보이면 고개만 옆으로 살짝 돌려주십시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옷을 벗긴다거나 억지로 일으킨다거나 강하게 흔드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오해,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나요? 기준은 이것입니다. 의식이 완전히 없다, 호흡이 없다거나 비정상적이다. 이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의식이 있고 눈을 뜨고 있고 숨을 쉬고 있다면 심폐소생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대부분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심장 문제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한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분, 동맥류가 있다고 들은 분, 한근고제,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분, 이런 경우에는 조금만 이상해도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또 증상이 진행 중인데 점점 악화된다면 영상을 멈추고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방향을 잡아줄 뿐 결정은 의료진이 합니다. 왜 이런 경고가 필요한가? 뇌졸중 영상은 조금만 잘못 전달되면 공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겁을 주지 않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피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겪는 입장에서 말하지 않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선택을 맡기겠습니다. 기억할 건 많지 않습니다. 행동은 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증상이 어떤지,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 왜 시간이 중요한지.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기억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뇌졸중 앞에서는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바로 전화한다. 말이 조금 이상해졌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 것 같다. 젓가락질이 갑자기 안 된다. 몸이 한쪽만 둔해진다.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인다. 이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그 순간부터는 판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확신이 없어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의심만 되면 119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괜히 불렀다가 아무 일 아니면 민폐 아닌가요? 이 질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무 일 아니어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뇌졸중은 괜찮아서 다행이라는 말이 가장 자주 나와야 하는 질환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뇌를 살립니다. 뇌졸중 치료에는 분명한 시간창이 있습니다. 혈전용해 치료, 혈관 재개통 시술, 이 모든 것은 시간 안에 도착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집에서 30분, 1시간, 2시간을 망설이는 동안 뇌세포는 조용히 되돌릴 수 없게 사라집니다. 기억해야 할 단어는 3개뿐입니다. 의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FACE, face. 얼굴이 비대칭인가? A, 팔에 힘이 빠졌는가? S, speech. 말이 어눌한가? T, time. 지금 바로 행동할 시간. 이 4가지만 떠올라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혼자만 아는 정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혼자 지내는 어르신, 만성질환이 있는 가족, 이 중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오늘 저녁에 딱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이상하면 참지 말고 바로 119야. 이 한 문장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진단을 내리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치료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늦추지 않게 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의학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안전한 선택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선택지는 언제나 빠른 도움 요청입니다. 마지막 부탁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알아야 할 것은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잊어버리거나 기억하고 행동하거나 부디 2번째를 선택해 주십시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을지 모릅니다. 내일도 아무 일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이 영상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 떠오르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전화. 그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